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구직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2025년도 대전, 충청, 강원 권역 군 특성화고 합동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청남대 진입로 부근에 청남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K-유학생 1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보령시가 해삼 대량 생산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 2월 인솔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일선 학교들이 현장 체험학습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교육청이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사를 동행하도록 하고 퇴직 공무원을 안전요원으로 채용하는 등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목포시내 한 여자 중학교 교정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활기가 넘칩니다. 설렘으로 가득한 학생들과 달리 선생님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안전을 강조하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인솔교사들은 부담감 속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직원 회의도 조금 긴급하게 여러 차례 하고 학생 안전 교육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또 저희가 보조 인솔교사도 조금 추가하는 등 교육당국도 인솔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이 진행되는 현지에서 안전요원을 추가로 고용해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배우는 현장 체험학습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퇴직 공무원을 현장 체험학습에서 안전관리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장치까지 마련했습니다. 퇴직 공무원분들이 한 2만여 명이 그 2만여 명의 인력풀 중에 또 특히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소방, 경찰, 그 퇴직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그 인력 연계를 통해서 현장 체험 학습에 활용한다 그러면 봄 기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학창 시절 추억 만들기에 좋은 시기를 맞았지만 안전사고와 책임 논란으로 떠나기 어렵게 된 현장 체험 학습. 인솔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교육당국의 관심과 노력으로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식목일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녹색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동대문구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 동대문구 지회가 주관하고 이필영 동대문구청장과 새마을운동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산림청에서 지원받은 320주의 묘목을 심으며 탄소 중립 실천과 녹색 도시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이번 식재 활동은 평화와 상생의 의미를 담은 평화의 숲 조성으로 이어졌으며 남북 간 산림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대문구가 구직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를 운영해 주민센터와 직업훈련기관, 지하철역 등에서 맞춤형 취업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소에서는 전문 직업 상담사가 구직 등록부터 구인 정보 제공,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직업훈련 과정 정보도 함께 안내해 구민들의 취업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창구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확인이 가능하며 동대문구청 1층 일자리센터에서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 부엉이 근린공원의 황토길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마포구 주민들은 황토길 맨발 걷기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일 마포구 부엉이 근린공원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이 개장했습니다. 부엉이 근린공원 황토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에 맞게 골라 걸을 수 있도록 맨발 황토길과 맨발 마사토길,
일반 마사토길 등을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채로운 황토시설을 체험하도록 황토볼장과 건식 황토족장, 습식 황토족장 등의 시설을 추가로 갖추었고 세족장과 신발장, 피크닉 테이블도 배치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황토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작은 연못을 중심으로 순환하도록 동선을 설정하고 인근에는 노랑 말채나무와 삼색 병꽃나무, 수선화, 꽃무릇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야생화 정원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부엉이 근린공원 황토길에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마포구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 시설을 리모델링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는데요. 구립 공덕 삼성 어린이집의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구립 공덕 삼성 어린이집 개원식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등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개원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로 시작해 마포구 보육정책과장의 경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 및 축사 후 제막식과 기념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라운딩을 마친 뒤 행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의 새로운 구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광복회 대구시 지부가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이재화 대구시 부의장, 독립운동가 유족, 보훈단체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에는 애국지사 유금렬 선생의 후손인 박이용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은 조선회복연구단 단원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장주호 지사의 아들인 장병환 광복회원과 경북 의성군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한 이만준 지사의 후손인 이수경 광복회원이 낭독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119 안전센터 소속 화재 진압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전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화재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초기 진입 시 판단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소방교육대 훈련탑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훈련을 받았으며 현장 안전사고 방지, 공동주택 화재 진압 전술 등을 익힐 계획입니다. 이어 훈련탑과 드라이 종합훈련장을 활용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엄준욱 본부장은 이번 전문교육은 화재 현장에서의 조직적 대응과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동아 마이스터구에서 군 특성화 과정 학생들의 결의를 다짐하고자 2025년도 대전, 충청, 강원 권역 군 특성화고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대전 권역의 동아 마이스터고, 대전 도시과학고, 충남 기계공업고와 충청 권역의 연무 마이스터고, 강원 권역의 춘천기계공업고 등 9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군 특성화 고등학교는 군에서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방부로부터 지정받아 전국 총 4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학년 1년간 군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 직후 전문기술병 및 전문기술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이날 서울동호 교육감은 국방기술을 겸비한 부사관으로 거듭나 국가에 필요한 인재가 되어달라며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질을 키우며 학창시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내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시는 지난 3월 말 온이동, 이달 초 사북면 등에서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하고 원칙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했으며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상도 지역에서 열흘간 지속된 대형 산불 등으로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데 따라 시는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이 부는 청명 한식 기간을 전후로 산불 감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수로 산불의 원인을 제공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2025 횡성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이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년차를 맞는 혁신 주니어보드는 10개 팀 38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조직문화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지방소멸 대응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관심 분야를 발표하며 활동 의지를 다졌으며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활동을 펼친 후 성과 보고회를 통해 사례 발표를 실시합니다. 한편 2024 주니어보드는 9개 팀 45명이 참여했으며 조직 문화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군정 발전 방안 등 총 9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평창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평생학습 기회를 위해 2025년 노인대학을 본격 운영합니다. 올해 노인대학은 대한노인의 평창군 지회와 평창중앙교회 두 곳에서 진행되며 총 1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오는 11월까지 26주 동안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난 8일 열린 입학식에는 군 관계자들을 비롯해 많은 내빈과 입학생들이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건강체조, 치매 예방, 웃음교실, 실버 레크레이션, 정보화교육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 강의부터 문화탐방과 특강까지 다채롭게 구성돼 어르신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올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년 농사기원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원제는 4월 9일 대관령면 해피700센터에서 열렸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고 지역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단합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대관령면회 주관, 대관령면 유림회의 재래와 윷놀이, 무게맞추기 등 다양한 단합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참석한 농업인들이 즐거움과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농연 대관령면회는 이번 기원제가 농업인 간의 소통과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과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해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남대 진입로 부근에 청남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청남대 생태탐방로는 청남대를 걸어서 방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길로서 전 구간 4.05km를 청남마루, 풍경지음, 명경지수, 월화정인 4개 테마 구간으로 조성했습니다. 각 구간별로 전망대와 쉼터, 포토존, 무지개 터널 등을 설치하고 차량 이용자를 위한 비상 정차대도 마련해 더욱 편리하게 청남대의 호수와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향후 문이면 노현습지까지 생태탐방로를 연장해 나가고 청남대 일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체험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가치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4월 들어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충청북도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4월 3일 기준 도내에서는 총 1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논밭두렁 소각, 건축물 화재,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부주의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4월에서 5월은 기온 상승과 건조한 기후 등으로 대형 산불 우려가 큰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다음과 같이 산불 억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밀착형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 감시원을 등산로 입구 등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합니다. 산림사업장 내 화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근로자 대상 화재 예방 교육을 병행합니다. 아울러 인력 감시가 어려운 지역에는 드론과 무인 감시 카메라를 투입해 감시하며 야간 신속 대응반을 운영합니다. 이와 같이 입체적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뒷불 감시조를 철저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K-유학생 1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충북도 자체 조사 결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가 1,334명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도는 도내 대학들과 함께 인도, 우즈벡, 베트남 등 9개국에서 유학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학령 인구 급감, 인구 감소 위기 대응 및 지역 산업의 만성적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북도는 앞으로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의 우수 인재로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지역수산업 활성화와 해삼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하는 해삼 대량 생산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령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보령시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해삼 대량 생산 시설 조성 사업은 보령시 수산자원 분야 지원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4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연간 48억 원을 투입해 3년간 보령시 전역에 친환경 해삼 서식지 및 산란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령시가 대천중학교에서 꿈이 있는 학교 함께하는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장진원 부시장, 한태희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인터넷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보령시는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의 아파트값이 지난해 3월 이후 1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물이 쌓이다 보니 급매만 간간히 거래되면서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입주를 시작하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보다 싸게 팔겠다는 마피,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불어나는 잔금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건데 이마저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더 싼 매물을 기다리는 매수자와 더 이상 가격을 내릴 수 없다는 매도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른 단지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매물이 많고 매수자가 부조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0.1% 하락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입니다. 남구는 새학기가 시작돼 이사 수요가 감소한 봉선동 위주로, 동구는 계림 산수동 구축, 광산구는 운남 신가 우산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해 3월 25일 이후 5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좀 빠질 것 같다는 이제 인식들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관망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 인천 매물이 좀 적체가 되는 과정에서 더더욱 이제 하락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하락이 지속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 반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 압도적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야 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 분야에서는 전국 4위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남의 한 영농법인 사무실에 유기농 저탄소 인증 쌀 제품이 가지런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선을 넓히고 있는 윤영식 대표는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인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주 원인부터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쌀의 품질이 하락하고 쌀 재배량도 수확량도 좀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실제로 농업에 체감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실적은 기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전남의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은 3만 4천여 헥타르로 전국 인증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나 저탄소 인증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660헥타르로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이 잘 갖춰진 전남은 우렁이 농법이나 물관리, 토지개량제 사용만으로도 저탄소 인증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증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건 농가들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입니다. 비용과 일손이 더 들어가는 만큼 인센티브도 커야 하는데 보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농업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농물 관리를 한다든지 바이오차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전남도가 올 들어 저탄소 인증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탄소 인증을 받게 되면은 그 인증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소비자분들은 저탄소 농산물을 구매하게 되면은 구매 금액의 15% 정도가 그 에코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실현과 맞물려 있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전라남도가 올해 6,100여 헥타르 인증 목표를 달성해 진정한 친환경 농업의 선두라는 명예를 회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와 중국 하이난성이 친선결연 30주년을 맞아 양 지역 간 교류를 한층 심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하이난성 정부 영빈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류 샤오밍 하이난 성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하이난 교류 강화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의향서에는 지난 30년간의 교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관광 분야 교류 확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공동 추진, 기후환경 대응 협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농업 등 1차 산업부터 그린 수소 에너지, 항공 우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공동 번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 가족 친화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가 경기 가족 친화기업 0.5엔 0.75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 가족 친화기업 0.5엔 0.75잡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20시간 또는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과 일 생활 균형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 0.5엔 0.75잡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서울청년 문화패스를 운영해 문화관람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울청년 문화패스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세에서 23세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공연 예술 분야 관람 지원비 1인당 20만 원 문화 이용권을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 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파킨슨병 환자가 최근 10년간 약 1.5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93%가 65세 이상으로 고령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파킨슨병은 뇌세포 손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조기 진단과 꾸준한 운동, 적절한 치료로 증상을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